자, 이번 시간은 이제 다시 가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72페이지 징수 방법 있죠? 예, 징수 방법. 아까 앞에 시간에서는 뭐 했으냐면 신고 납부에 대해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보통 징수 47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보통 징수란 누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도 납세자의 범위에 들어가죠. 세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 그래도 되고 납세 의무자한테 뭘 발부한다고요?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아까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도 하곤 했죠. 이번 보통 징수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세권자 하면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언제까지 세금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라고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중요합니다. 이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가산금이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납부지연 가산세 밑에다가 가로 열고, 예? 납부지연 가산세 밑에 가로 열고 지방세는 가산금 이렇게. 지방세는 뭐라고요?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가로 열고 뭐는 지방세는 뭐다? 가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를 보한다, 가산한다. 그죠? 예, 지방세는 뭐가 붙어요? 가산금. 그러면 그런 세금이 어떤 거냐? 여러분 473쪽 맨 위에 이렇게 고지서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세금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5가지는 알아야죠. 그 중에 뭐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재산세. 그죠? 재산세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청에서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물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강론에 가서 공부할 거 아니니까 최소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알고 가자. 그래서 재산세하고 보는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와요? 고지서. 그럼 고지서의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한다? 납부기한. 납부기한까지 뭐 하지 않으면 왼쪽 다시 가서 472쪽 밑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데 가로 열고 지방세는 뭐가 붙어? 가산금이라고 한다. 가산금이 붙는다. 이해가세요? 가산금은 이자죠. 요건 어디에만 붙는 용어다? 지방세에만 붙는 용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가산금은요 어디에 여러분 해야 되냐면 478쪽 있죠? 478쪽 맨 밑에 여백이 좀 있죠? 예, 거기에다가 가산금을 좀 적으면 되는데 적지 말고 프린트 오려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 여기 설명 들으세요. 거기에 가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실래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조세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 신고 납부 말고 또 하나 보통 징수 다른 말로 국세에서는 정부부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죠. 누가 과세권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과세권자는 국세도 있고 뭐 지방세도 있잖아요. 그럼 국세는 세무서장이, 지방세는 시장 군수가 세금 계산하죠. 얘들이 세금을 계산을 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한다고요? 계산을 하나. 계산한다 이걸 다른 말로 결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계산하는 걸 계산 또는 결정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한다고요? 납세 고지서, 문서죠.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부한다. 발급을 하여 국세 또는 무엇을? 지방세를 부한다. 징수, 걷어간다. 그게 뭐예요? 예? 보통 징수다. 그죠?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건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 나오죠? 그거 받아가지고 내면 돼요. 그런데 이때 납부하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서 납부 기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마지막 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라. 이걸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데 요 기한 내 뭐를 하면 돼? 납부하면 돼요. 어디 가서? 국세는 세무서 가서 내도 되고 시청, 구청에 가서 지방세니까 내도 되고 은행 가서 내도 되잖아요. 그럼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자 붙겠죠. 그래서 국세는 뭐라고 그래? 납부 지연 가산세고 거기 지방세는 뭐? 가산금이 붙는다 이거예요. 요 가산금이 원래는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연계가 1년 늦게 돼요. 그래서 2023년서부터 하니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기가 곤란해 어려움이 많아서 연장시켰다. 그래서 올해 1년 요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 안 냈어요. 지방세. 그럼 뭐가 붙어? 가산금. 그럼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 받고 안 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명칭이 다르다 이거죠. 지방세 고지서, 다시 말하면 재산세 고지서 받고 고지서에 납부할 날짜까지 못 내면 가산금이 붙는 거고, 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내야 돼. 못 냈어요. 그럼 뭐야? 국세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런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다. 그죠? 상속세, 증여세도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가 사망했다 이렇게 신고하면 국가가 세금 계산해서 내라고 나와.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종합부동산세하고 뭐? 재산세는 고지서 나온다. 고지서 받고 내라. 이게 뭐라고요? 네? 보통 징수라고 한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봐요. 이때 요 가산금은 원래는 없어지는 건데 시행이 1년 미뤄졌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료는 수업할 때 제가 강의하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학원에 연세법학원, 아까 말씀드린 밴드 있죠? 공인모 연세법학원, 거기 밴드에 들어가면 이거 올려져 있다니까? 예, 자, 보시면 이해가 갈 거 아니야. 그죠? 필요하면 출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모든 정보는 밴드를 활용을 하라. 최대한. 예? 뭐, 다 가입했어요? 예, 가입해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 보세요. 그럼 봐요. 이제 정리하면. 누가? 과세권자는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결정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걸 다른 말로 계산했다 이거죠.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해? 고지서. 그럼 고지서 받고 내면 끝이죠. 그럼 끝나.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그냥 끝나. 근데 문제는 이때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는 뭐라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거고, 요 가산금은 뭐? 지방세 고지서 받고 안 냈을 때 붙는 건 가산금이다. 명칭이 달라.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산금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예, 가산금은 끝에 뭘로 끝나요? 금리가 뭐야? 이자. 금리 이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까 프린트 나간 거 있잖아요. 거기 맨 밑에 보면 가산금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집에서 여백을 좀 메모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업할 때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여기 보세요. 자,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 금 하면 뭐라고요? 금리, 이자. 그러면 이때 지방세 가산금은 첫 번째 1번 지방세를 언제까지
기한, 이거는 어디? 고지서의 마지막 날, 그게 납부 기한이야. 이해가세요? 여러분, 납부 기한은 뭐라고요? 고지서에 부한 날, 기재된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한다? 납부 기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납부 기한에 뭐를 하지 않으면, 예?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 있죠? 고지서에 가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에 더하는 거, 예? 이걸 가산금 또는 일반 가산금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봐요. 아니,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붙었으니까 가산금, 안 냈으니까 가산금 붙었죠? 이걸로 끝나면 계속 안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뭐 있어요? 납부 기한이 뭐하고 지나고 1개월 부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한 달 단위로 또 붙어. 이건 기본 안 냈으니까 붙는 거고, 이건 납부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얼마? 75. 여러분, 만분의 75 하면 0.75%, 예? 1%가 안 되는 0.75. 한 달마다 붙는 거, 한 달. 이렇게 해서 중가상금을,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상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하라. 1번, 2번 더하라,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가상금은 3번. 이런 중가상금은 몇 개월까지 붙는다? 한 달 단위로 계속 안 내면 최고가 60개월까지 붙어요. 이건 교재에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60개월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는 보통 60개월이 몇 년이야? 5년. 예? 고지서 받고 세금 안 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60개월 동안 매달 0.75씩 붙는다니까? 굉장히 센 거야, 이거. 내라 이거죠? 그럼 몇 개월 지나면? 5년 지난다면 더 이상 안 붙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럼 그때는 안 내도 됩니까? 아니야. 내라고 해서 안 냈으니까 중가상금은 5년까지만 붙여요. 그 다음에 안 붙는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강제로 뭐해? 압류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압류하면 여러분, 부동산을 세금 안 내서 압류당하면 헐값에 팔려. 그죠? 공매 처분하면 헐값에 팔리잖아. 그러니까 공매 처분하면 손해보죠.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헐값에 판매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금 내라 이거지. 세금 안 냈던 사람들 뭐를 하면? 압류 들어가면 세금 내잖아. 불안하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60개월 동안 붙는다 이거지. 됐어요? 여기서 1개월에 몇 프로? 0.75. 근데 몇 개월까지 붙어요? 최고가? 60개월이잖아. 60개월 곱해봐. 한 달에 0.75 곱하기 60개월은 6, 7이 42, 6, 5, 30, 45%. 그죠? 고지서 받고 5년 동안 안 냈으면 그냥 원래 세금이 몇 프로? 45%. 거기나 기본 몇 프로 있어? 3% 또 붙어요. 자,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무겁게 부과하는데 이때 요 2번 1개월마다 부과하는 중가상금은 30만 원 뭐일 때는 미만은 일반 가산금 요거만 적용을 하고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이 안 되는 건 일반 가산금만 적용하고 중가상금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적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가산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일반 가산금은 납부 기한 내 안 냈으면 몇 프로? 3%. 고지서 받고 안 내면 3%예요. 그리고 체납된 세금 1개월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60개월까지 만분의 얼마? 75니까 0.75%죠? 한 달에. 이렇게 해서 몇 개월까지? 최고가 60개월까지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1번 여기 이거 뭐야?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몇 프로냐? 이거요. 1번 이거 1번이 이거야.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몇 프로? 3% 붙는 거지. 3%. 그리고 1개월 지날 때까지 안 내면 2번이 이거지. 중가상금. 한 달 단위로 0.75씩 몇 개월까지, 최고 60개월까지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것이 지방세
가상금인데, 자, 여기서 잠깐, 이때 가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하는 건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가상금은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지방세에만 해당된다. 그죠? 그럼 보실래요? 자, 만약에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예, 재산세 건축물이 있어요. 건물. 여러분 재산세는요,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죠. 그런데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계산하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예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 나왔다. 얼마? 100만 원. 그러면 법의 재산세 납부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7월 16일부터 7월 며칠? 31일까지 내라. 고지서에 항상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요때까지 내라 이거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요때까지 세금을 못 내고, 만약에 실제로 납부한 날 100만 원 세금 낼 때 언제? 10월 30날 납부를 했다고 그래봐요. 원래 언제까지 돼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언제 납부했어요? 10월 30날 납부했다면 가산금, 중가산금을 계산해보자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요. 자, 재산세는 고지서예요.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납부 기간. 그죠? 세금 내야 될 기간, 납부 기간이에요. 납부 기간. 됐어요? 그런데 요 납부 기간을 줄여서 뭐라고도 한다? 납기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지서에 언제부터 세금 내라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금 내라고 100만 원이 세금이 기재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봐요. 이 세금은 세금 내는 첫날이 언제요? 16일. 그러면 고지서가 그 전에 나왔는데 15일 날 은행 가서 세금을 미리 내려고 내면 안 받아. 언제부터? 이 첫날을 뭐라고 그래? 세금 내는 첫날. 개시일. 그죠?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한다? 기한. 원래는 납부 기한. 이해가세요? 마지막 날을 기한이라고 하죠. 이 날짜가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 알지?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한 김에 보세요. 고지서는요, 여기 보세요. 시장군수가 재산세 고지서 나올 때는 납기 개시. 이 얘기는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세금 고지서는 요 기간이 뭐하기 전에?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에 고지서 발부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럼 고지서 여기서 발부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지. 5일 전 여기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이거지. 여기서 고지서 발부가 아니라 5일 전까지 여기까지 고지서 발부, 여기서 고지서 발부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면 여기는 뭐야? 우편 집배원이 고지서를 여러분 우편함에 전달하는 기간이 5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뭐 내야 돼? 재산세 내야죠. 그럼 언제? 건물이 있으면 요때 여러분 우편함에는 뭐가 있어요? 고지서가 있어야 돼. 예? 그런데 보니까 고지서가 없으니까 세금이 얼마인지 몰라. 언제까지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 날짜 뭐 했어요?
지났어. 그럼 납부 기한 내 납부했어요, 안 했어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붙어? 가산금 붙어 안 붙어? 붙어요. 뭐가 없어서? 고지서가 없어서 나는 못 냈는데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지서가 없어서요. 세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몰라서 못 냈는데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그래? 그럼 당신 고지서 못 받았으니까 안 되지. 그러면 너는 가산금 안 붙일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뭐 안 받았다고 그래. 고지서 안 받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시장군수는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비싼 걸로 뭐 등기? 우편으로 발부해야 되겠다. 등기 우편 비싸잖아요. 등기 우편으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 발부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 국민 10명 중에 7명은 공동주택에 사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럼 안에서 보면 우편 집배원이 밖에 벨 누르고 있어. 뭐 가지고? 예? 고지서 가지고. 그럼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럼 안 받았잖아. 등기부 못 받았죠? 그럼 세금 안 내도 되겠네? 온 국민 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세법은 고지주의예요. 시장군수가 고지서 발부하면 되는 거지 도달주의가 아니라니까. 납세 의무자한테 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이의신청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억울하잖아. 이때 보니까 없으니까 없으면 알아서 부하라고 시청구청 가서 확인하고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 세금은 권리가 아니라 뭐야? 의무니까 몰라도 알아서 알아. 이해가세요? 그래서 무조건 없어도 알아서 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부터 가산금 붙는다. 이해가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고지서에 재산세 100만 원 대라고 이렇게 고지서 나왔죠? 근데 이때 납부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요날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잖아. 이거. 뭐? 지방세 납부 기한까지 뭐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뭐 해라가? 고지세액에 더해야죠. 얼마만큼? 체납이 뭐죠? 세금 안 낸 거. 안 낸 거에 몇 프로? 3% 계산. 이게 가산금이에요. 간단한. 자, 체납된 세금 얼마? 100만 원 안 냈잖아. 곱하기 몇 프로? 3%. 그럼 얼마? 3만 원. 이게 뭐다? 이자, 가산금. 금리 이자죠? 이자가 붙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안 냈으니까 그냥 몇 프로가 붙는 거야. 3%가 붙어요. 국세가 됐던 뭐가? 지방세가 됐던 3%인데 국세는 이걸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고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한다. 명칭만.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안 내서 몇 프로 붙었어요? 3% 붙었죠? 그리고 계속 안 붙으면 계속 안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있어. 납부기한 지나고 몇 개월, 한 달 또 기간 줘. 여기 보세요. 7월 말일부터 한 달 후면 8월 31일, 1개월 단위예요. 여기서 뭐를 하면, 납부하면 이거 안 붙어. 요거만 붙으면 되죠? 근데 요날 줬는데 요날 또 안 냈다. 0.75. 한 달 단위로 붙는 거, 한 달. 여기서 내면 안 붙어. 한 달 됐을 때 안 내면 0.75. 또 한 달이 언제예요? 9월 며칠? 30. 또 안 냈네? 그럼 뭐야? 0.75.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이거잖아. 2번.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1개월이 부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에 가산금을 더하는데 만분의 얼마? 75. 0.75. 됐어요? 또 한 달이 언제예요? 10월 며칠? 31일이 한 달이죠? 근데 보세요. 얄밉게 하루 전날 냈네? 여기서 납부했잖아요. 30날 납부했잖아, 30날. 그러면 1개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니까 적용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낼 필요 없어. 여기서 내면 돼. 여기서 내나, 여기서 내나, 여기서 내나, 안 붙어. 됐어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0.75 한 달 단위 100만 원에 0.75면 7,500원이에요. 한 달에 얼마? 7,500원 곱하기 몇 개월? 하나, 둘, 2개월이네. 2, 7이 14, 2, 50, 15,000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중가상가 무겁게 부과한다 이거지, 무겁게. 이해가세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 가상금 합계가 얼마? 전체가 45,000원이 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지방세만 그렇다. 여기 보세요. 국세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국세는 이렇게 계산을 하되 가상금이라고 안 하고 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그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거 할 때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요. 아니, 저랑 계산이 틀린데요. 저는요, 생각할 때 103만 원 곱하기 0.75 곱하기 한 달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 제가 7, 8 그때부터 강의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질문 많이 들은 게 이거야. 왜? 자, 왜 103만 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100만 원 안 낸 거에다가 3만 원 가상금 붙었으니까 103만 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산금은 끝에 뭘로 끝나? 금리가 뭔데? 이자. 이건 이자지 세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면 안 돼. 이건 세금이잖아. 100만 원은 세금에 이자를 더하는 건 아니야. 세금은 세금끼리만 합쳐. 가산세는 뭐예요? 가산세는 세금. 그건 세금에 더하는 거예요. 세금이니까. 근데 뭐는? 가산금은 이자잖아. 이자.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얼마? 세금은 100만 원이고 또 왜 한 달이냐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까지 안 내니까 붙었잖아요. 3%. 그리고 한 달 봐주잖아. 내야 봐주는 거지. 여기서 내면 안 붙는다니까? 안 냈으니까 붙은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몇 개월? 2개월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가산금.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10월 며칠 날? 10일 날 납부할 뭐는? 납부할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10월 30일 날 이 사람이 내야 될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 예? 아, 재산세는 100만 원이지 세금은. 아, 이건 세금이 아니라니까. 세금은 100만 원이야. 그리고 가산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합쳐서 45,000원. 그럼 묶어서 시험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04만5천원. 이렇게 가는 거고. 이해가세요? 가산금은 이자지 세금이 아니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하고.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가산금은 뭐 받고 안 내는 거예요? 예?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지방세. 그죠?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오늘 앞면에 보시면 가산세 밑에 지방세라고 나왔죠. 2번. 지방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지방세 네 번째 칸에 보세요. 가산금. 찾았어요?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있죠? 납세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몇 프로? 3% 계산하고 미납부세 곱하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몇 개월? 1개월마다 0.75 계산해서 그거 두 개 합친 게 뭐라고? 가산금이죠? 예? 그런데 밑에 중가산금은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예, 30만 원 뭐일 때? 미만일 때는 일반 가산금만 적용하고 0.75 그거 적용 안 한다. 그리고 60개월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60개월까지는 적용을 한다. 이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가산금은 그 활자 1번, 2번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 가산금하고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을 더한 거다. 그죠? 일반 가산금하고 뭐? 중가산금을 합쳐서 가산금이라고 한다. 이제 정리.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됐어요? 예,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 여러분 479조 이건 저번에 설명드렸죠? 안 했나? 했죠? 예. 자, 이제 이번 시간에 가야 될 거는 저 뒤로 갑니다. 제2장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491페이지 491페이지 이것은 원래 32회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가 무조건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야 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가 안 됐어요. 32회에서. 그래서 33회 시험,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는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납세 의무 성립 또는 뭐요? 확정 소멸 그랬죠? 자, 여기 보실래요? 납세 의무 뭐? 성립,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 그리고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 그리고 납세 의무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 없어지는 사유가 있고 또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고 소멸시효,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보세요. 납세 의무 부호는 성립은 무슨 말이냐? 이거의 개념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추상적 그랬죠? 추상적이 뭐죠? 네? 구체적의 반대. 네? 구체적이 아니라 막연하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어떨 때? 과세 요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두 가지예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뭐한다? 발생하는 시점, 이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고,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두 글자로 보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을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한다. 그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그리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기간, 시작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데 이건 세금마다 다 달라요. 개념 이따 볼 것이고, 두 번째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추상적의 반대예요. 뭐죠?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 등이 결정되는 거,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냐,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을 뭐라 그래요? 확정 시기. 그리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뭐한다? 소멸, 없어지니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겠죠? 왜 소멸되느냐? 납세 의무를 뭐 했으니까? 이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끝났으니까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세금을 안 냈어요. 불이행은 뭐야? 납부하지 안 했는데도 세금 내야 될, 법에 의해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세금은 실제로 뭐 했으니까? 냈으니까, 납부했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납부를 안 했는데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납세 의무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두 가지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그리고 확정, 언제 세금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느냐?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예.